전북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정부와 정치권 등의 GM 군산공장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부안 위도 앞바다에 조성 중인 대규모 해상풍력단지를 둘러싼 갈등을 심층 취재했습니다. 폐쇄적이고 위계적인 조직 문화가 공무원 사회의 성폭력 문제 해결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북권 9시 뉴스입니다. 전북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한국 GM 군산공장의 경영권 인수까지 제안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한국 GM 노사는 내일 다시 임금단체 협상 교섭을 시작합니다. 첫 소식 한주연 기자입니다.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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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 지역 32개 시민사회단체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GM 군산공장을 폐쇄 위기까지 내몬 건 GM 자본의 이른바 먹튀 행각과 이를 통제하지 못한 정부, 방관한 전라북도와 군산시, 정치권의 탓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땜질식으로 대처하지 말고 법정 관리와 경영권 인수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사태 해결에 적극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확실하게 제어할 방법을 만들지 않고서는 아예 그냥 지원을 하는 거는 올바르지 않다. 거기다 군산공장 폐쇄를 전제로 한 지원은 더더군다나 올바르지 않다라는 게 현재 대책위의 입장입니다. 한국 GM 노조는 군산공장 폐쇄 결정 철회를 첫 번째로 내세워 사측과 교섭에 나섭니다. 임금을 동결하고 성과금을 안 받기로 했지만 사측의 복리후생비 삭감 요구에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에 3천만 원씩 주식 배분을 요구한 것은 사회이사를 선임할 수 있는 지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남으신 분들이라도 살릴 수 있도록 계속 고용 확약을 요구하고 있고요. 계속 회사에 미령 신차들을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도민대책위는 앞으로 지역 토론회와 촛불 집회 등을 통해 군산공장 정상화 촉구 목소리를 높일 계획입니다. KBS 뉴스 한주연입니다. 지방분권 개헌 국민회의는 개헌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며 오는 6월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실시하라고 국회에 촉구했습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 때 모든 후보와 국회가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하겠다고 약속해놓고 정치권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부안 위도 앞바다에 대규모 해상 풍력단지가 조성되고 있죠. 200만 가구가 쓸 수 있는 전력을 생산할 계획인데요. 어민들은 바다 생태계가 망가져 삶의 터전이 사라질 거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서승신 기자가 심층 취재했습니다. 부안 격포에서 위도 방향으로 9km가량 떨어진 바다 위. 수백 미터 간격을 두고 거대한 철제 구조물들이 건설 중이고 그 위로 풍력 발전기가 설치되고 있습니다. 이른바 서남의 해상 풍력 단지입니다. 현재까지 설치된 풍력 발전기는 2기. 사업이 모두 완료되면 이곳에 500에서 600개의 풍력 발전기가 들어서게 됩니다. 국내 첫 대규모 해상 풍력 단지로 이명박 정부 당시 신재생 에너지 개발과 풍력 산업 육성을 위해 시작됐습니다. 실증과 시범 확산 3단계로 나누어 추진되는데 마무리되면 2.5기가와트, 200만 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전력을 생산하게 됩니다. 총 12조 5천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클러스터가 활성화된다면 총 사업비의 20에서 약 50% 정도까지는 지역에서 담당할 수 있을 걸로. 하지만 어민 등은 강하게 반발합니다. 풍력단지 조성 해역은 수심이 10m 안팎으로 최적의 어류 산란장이자 예부터 조기잡이로 유명한 칠산어장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가뜩이나 새만금 개발로 전북 지역 어족 자원이 대부분 사라진 가운데 이곳마저 훼손될 경우 아예 황폐해질 거라고 주장합니다. 말하자면 물목입니다. 물목. 그러면 물목에다가 이렇게 설치를 하면은 고기가 도대체 어디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이 수산 자원들이. 그러면 완전히 저희들을 모르는 생계 놔버려라. 또한 보호종 돌고래인 상괭이의 주 서식처로 공사 중은 물론 공사 후에도 발전기가 내는 소음과 진동으로 보금자리를 잃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상괭이는 연안에 살거든요. 근해. 이런 풍력 발전기가 설치가 600개가 된다면 그것은 그야말로 그 상경이가 살 수 없는 조건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독일과 덴마크 같은 선진국의 경우 바닷속 구조물이 인공어초 역할을 해 어족 자원이 줄지 않는다는 주장도 있지만 그대로 적응하기 어렵다는 목소리도 큽니다. 그 해양 환경과 서식하는 어종이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고 이렇게 단언할 수는 없죠. 돌이나 바위 주변에 사는 돌돔, 조피볼락 이런 어종은 증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래바닥에 사는 넙치나 이런 저소성 어류는 아주 그 미세한 진동에도 산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전라북도는 애매한 입장입니다. 사업 인허가권 자체가 전라북도 아니고 산업부에 있기 때문에 전라북도는 행정적인 그 중개 역할. 화력 발전과 원전을 줄이려면 일부 피해는 감수할 수밖에 없다는 정부와 업체. 하지만 개발 논란이 끊이지 않는 사망금을 거울 삼아야 한다는 지적도 많습니다. KBS 뉴스 서승시입니다. 미투 운동은 피해 여성들의 용기 있는 고백이 있었기에 가능했죠. 하지만 위계적이고 폐쇄된 조직 문화를 갖고 있는 공무원 사회에서는 미투 고백이 너무 어렵습니다. 대책이 없을까요? 이화연 기자입니다. 부하 여직원을 성희롱한 가해자를 징계하는 대신 승진시킨 김제시. 역시 부하 직원을 성희롱한 간부 직원을 경징계하려다 뒤늦게 해임한 익산시. 조직 내 성폭력 문제에 대처하는 행정기관의 대응은 안일하기만 합니다. 드러난 문제조차 축소하는 데 급급하고 2차 피해가 우려되는 폐쇄적인 공직사회 안에서 미투 고백은 더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너의 품행이 문제가 있다고 손가락질 하는 거고 이미 공직사회가 다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대부분. 그렇기 때문에 쉽게 말할 수 없겠죠. 내부 성폭력 상담 조직을 갖춘 전북 지자체는 전라북도와 전주시 두 곳뿐. 전라북도는 상담 직원이 1명에 불과하고 나머지 9명은 모두 공무원입니다. 그나마 전주시는 내부 고발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외부 전문가를 영입했습니다. 안에 있는 사람한테 얘기하는 건 쉽지 않잖아요. 그나마 인권센터에서 이제 외부 옹호관들이 이런 업무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차이는 분명히 있다라고. 서울시는 피해 당사자뿐 아니라 목격자 등 제3자가 익명으로 대신 제보할 수 있도록 성폭력 신고 체계를 강화했습니다. 공직사회의 숨은 성폭력 피해자들이 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의지와 대책이 필요합니다. KBS 뉴스 이화연입니다. 미투 운동과 관련해 교육부가 전국 시도교육청에 성폭력 근절 추진단을 구성하라고 지시했지만 전북교육청은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전북교육청은 교육부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실효성에 많은 의문이 든다며 자체적으로 성폭력 근절 대책을 만들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동료를 살해한 뒤 소각장에 시신을 버려 살해 사실을 숨겨왔던 환경미화원이 1년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박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주시 소속 환경미화원인 50살 이모 씨가 지난해 4월 동료 미화원 59살 A 씨를 살해했습니다. 자신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 말다툼 끝에 벌인 일이었습니다. 이 씨는 시신이 담긴 쓰레기 봉투를 자신의 담당 구역인 이곳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자신이 직접 쓰레기 수거 차량에 담아 소각장으로 넘겼습니다. 이 씨는 범행을 숨기려고 한 달 뒤 병원 도장을 위조한 뒤 A 씨 명의의 진단서를 꾸며 휴직을 신청했습니다. 한국으로 바꿔서 뭔가 내시고 휴직을 냈다고 그렇게만 하니까. 떨어져 살던 A 씨의 가족에게는 주기적으로 생활비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A 씨의 가족은 오랫동안 A 씨와 연락이 닿지 않자 지난해 11월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은 최근 1년 사이 이 씨가 A 씨 명의의 신용카드를 5천여만 원이나 사용한 사실을 발견하고 이 씨를 추궁해 범행을 자백받았습니다. 피해자 앞으로 발송된 카드 사용 내역서라든가 채무 독촉장 이런 것이 배달된 것을 발견하고 경찰은 이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금전 관계에 따른 계획적 살인인지를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박웅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은 기초단체장과 지방의원 예비후보들을 여론조사 등을 통해 2, 3배수로 줄인 뒤 다음 달 4일부터 23일까지 지역별 경선을 실시해 후보를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경선에서 기초단체장 후보는 권리당원 투표와 일반 국민투표를 50%씩 합산해 결정하며 광역 기초의원 후보는 100% 권리당원 투표로 선출합니다. 도지사 후보는 중앙당에서 다음 달 15일까지 심사를 마친 뒤
경선 일정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전주시의원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 전주을 선거구에서 한 명을 줄이고 전주병 선거구에 한 명을 늘리는 수정안을 본회의에 냈습니다. 수정안이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전주시의원 4인 선거구가 처음으로 2곳이 되지만 여전히 중대선거구제 도입 취지를 살리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김선기 전 지방행정연수원 부원장이 전북연구원장으로 선임된 지 3주일 만에 취임했습니다. 김 원장은 조직의 안정을 꾀하고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전라북도와 함께 다양한 혁신 방안을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전북권 9시 뉴스를 마칩니다.